네, 2차, 저기 뭐야, 스팟파이어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팟파이어를 이제 설치했는데, 스팟파이어가 뭐라다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하시고요. 예측 분석 기능을 할 수 있고, 인텔리전스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과,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시각화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 다양한 툴들과 서드파티 프로그램들과 연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한국어 버전으로 꼭 깔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깔아야지 한글화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영어로 까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빠르게 좀 나가려면 한글화로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시각화에 대한 개념 이론이 있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요, 데이터 규칙과 패턴 도출 요거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스팟파이어를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샘플 데이터를 그래서 하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 요거는 이제 캐글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타이타닉 캐글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이 처음 써보는 이 스팟파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메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가 예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쪽 가서 로그인 하시면 여기 트레인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여기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했던 거고 처음에 불러올 때는 여기에서 이제 연결 대상, 그죠? 연결 대상 또는 로컬 파일로 찾아오면 되죠. 이건 DB 쪽 연결하는 거니까 구글 어널리틱스나 이런 세일스포스 여기서는 로컬 파일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고 타이타닉 CSV라고 저는 파일명을 만들었고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와 주죠. 이렇게 해서 일단 했고요. 일단 이론 조금 하고 일단 확인 먼저 누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준비되었다고 나오고 여기 이제 페이지를 더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 이제 끌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각화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검색으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석 데이터 그리고 여기는 시각화 유형 여기에는 분석 도구 이렇게 있고요. 간단한 메뉴들을 이제 뭐 눌러 보시면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에서 시작을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불러왔던 데이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서 등비라고 해서 명목형과 순서형, 등간형, 비율형 이렇게 나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기초 이론이 없으신 분들은 통계를 먼저 조금 더 척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공부하고 오시면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자냐 숫자냐죠. 그래서 문자인 경우는 이제 범주화 시키는 거고 숫자인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이 범주형인지 숫자인지 이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으면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먼저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상당히 유명한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조금 아실 거예요. 이 타이타닉 배에 승선한 그 인원들의 나이, 그 다음에 승선 요금, 그 다음에 부모냐 자식이냐 이런 것들.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면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화를 하기 전에 무조건 척도를 먼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CSV이긴 하지만 이거를 엑셀로 여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 일단은 이렇게 칼럼을 싹 다 잡고 따닥 여기죠. 이렇게 누르면 다 늘어나고요. 요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요거 제가 이제 뭐 요게 좀 인 것도 있을 건데 에이지가 있고요. 일단 나이 그죠? 여기서 이제 숫자인 경우가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빠졌죠, 그죠? 이쪽으로 빠졌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칼이지만 뭐 인코딩해서 라벨링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숫자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범주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를 반드시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불러오니까 에이지는 숫자형이고 숫자형으로 그냥 보는 게 맞겠죠. 연속형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형제자매, 스파우즈, 배우자 그런 거 여부가 뭐 몇 명 있냐 이런 걸 같아요. 시블링과 이제 스파우즈. 이건 페어런트 차일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변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패신저 아이디, 살았냐 죽었냐죠. 이 승선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타이타닉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령대와 그리고 성별과 그리고 사망 여부 그리고 등급 그 승선 어떤 그 배 그 선박에 있는 그 좋은 호실이냐 1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 2 세컨드 클래스, 뭐 서드 클래스 이렇게 되겠죠. 순서형 등급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범주형 숫자형으로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범주형으로 들어간 거 볼게요. 나머지 에이지는 뭐 숫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죠? 프리도 페어죠. 요금, 그 다음에 페런트 요금도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페런트 차일드 여부 맞고 시블링 스페이스 맞죠? 숫자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범주형 보면 케빈, 호텔, 뭐 메토실 뭐 이런 것 같아요. 승무원 그 여기가 이제 있는 곳이 케빈이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카테고리죠. 저 명목형 범주형이죠. 범주형이고 임박트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동박지 출발항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라서 앞글자만 이렇게 SC, Q로 이렇게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데이터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는 다 범주형으로 바뀌죠. 범주형으로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있고요. 범주형이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맞거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얘가 P 클래스가 범주와 변경으로 해서 얘가 숫자로 가면 숫자로 갔는데 이게 안 맞다. 그럼 이걸 이제 바꾸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주와 변경해서 범주형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시자라는 걸로 해서 처음 맨 앞에 있는 애를 이제 지시자로 뺀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는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시각화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그래서 요 시각화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먼저 했어요. 그죠?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규칙과 패턴을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화의 개요에서 시각화에 대한 정의를 받고 시각화에는 설명 기능이 있어야 되고 탐색을 해야 되고 표현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시각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과 설득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메뉴고요. 우리가 스타파이어.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각화의 목적은 이제 3이네요. 정보 시각화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먼저 제일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설득. 결국 이걸 보여줌으로써 뭐 어떤 본인들이 그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거나 설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속도에 맞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각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구조화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시각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화를 이제 시각화를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시각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각화를 보게 되면 이거 아까 말한 그 목표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누가 많이 죽었는가,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 사망자가 그 가격과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어떤 부의 어떤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관계를 좀 찾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 이제 데이터 표현 규칙과 패턴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데이터로 이제 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테이블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테이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링 저기 뭐야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 확대가 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로컬로 해서도 하셔도 되고요. 뭐 똑같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과 패턴, 탐색 및 도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화 요건을 정의하시고 사용자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각화 스토리를 작성할 것인가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각화를 구현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뭐 막대 그래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죠. 막대 그래프를 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항목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쭉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이제 좀 봐야 돼요. 어떤 거는 관계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트렌드 시계열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가 바로 목표나 이런 것들에 먼저 요건에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날짜 같은 경우가 이제 익숙하게 깔리면 당연히 시계열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카테고리칼, 명목형인 경우는 파이그래프트라고 관계는 이제 산점도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에이지와 페어의 관계 이렇게 본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창들 뭐 사용하는 법들은 이렇게 충분히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에이지와 페어 관계를 이제 연령대와 요금을 가지고 봤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요금이 좀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요금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떤 등급들 어떤 그 클래스에 탔냐라는 거 1등급 차에 1등급 칸에 탔냐 2등급 칸에 탔냐 3등급 칸에 탔냐라는 거죠. 이걸 눌러보면 색깔도 뭐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중으로 이제 항목에 대한 그 칼럼을 보는 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각화를 목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 탐색이나 구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스토리를 뭘로 적었습니까? 부가 영향을 미치나 사망자의 그리고 서바이브드의 그죠? 그리고 성별 그리고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 사망 여부와 어떤 연관을 맺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페어를 사망 여부로 만들고 여기에서 에이지를 클래스로 놓으면 그죠? 요거는 이제 연속형인 거와 이런 걸 이제 맞춰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사망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은 거, 0이 죽은 거고 1이 살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 보면 3등급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생존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쭉 알아본 거고요. 간단한 이런 그 스팟파이어의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본 겁니다. 그래프를 이제 보정할 수도 있고요. 시각화 표현에서는 전달 요소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뭐 이제 이것들을 뭐 피한다든가 뭐 여기다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희비장성도 있을 수 있고 시각화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스팟파이어 할 때 이렇게 엑셀에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뭐 로컬에서 이렇게 로컬로 하면 이제 클라우드 저기 본인 C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거고 샘플도 있어요, 그죠? 샘플도 있고 공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기타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분석의 데이터 탭이 연결된 복사본 연결 대상은 여기 구글 어널리틱스와 세일스포스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화 단계와 시각화 단계, 표현 단계를 먼저 봤고요. 근데 데이터 표현과 규칙에 대한 어떤 패턴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 정보 및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패턴과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패턴과 규칙은 데이터가 설명하는 정보가 되고, 그죠? 정보 전달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 그 탐색 방법을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치에 따른 배열이냐 이런 게 있죠, 그죠? 데이터 정보를 지리적인 위치를 포함해서 공간적인 위치에 배열하는 것이죠. 지도나 건물의 안내 등의 위치를 기준으로 데이터 배열의 가장 일반적인 시각화 결과물이죠. 요 타이타닉 가지고는 위치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자면 여기서 여기 이제 데이터 보시면 여기서 이거 이제 끌 수도 있죠,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위치라고 해봤자 여기 임박드라는 정박지인데 이제 여기에 뭐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출발한다, 정박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생존했는가 죽었는가 여기 있고 클래스가 승객 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 함께 탑승한 어, 형제 또는 시블링, 스파우즈, 배우자의 수입니다. 함께 탑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 수고, 이게 페어런트 차일드라서 함께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 이게 티켓 번호, 이게 티켓 번호가 되고요. 이게 선실 번호입니다. 케빈 선실 번호. 요거 이제 탑승 이제 장소인데, 요거 이제 좀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승 장소네요. 탑승 장소. 인바크드가 이제 탑승 장소다라는 거고, S가 사우스 햄튼이고, C가 이런 위치, 퀸스타운 이렇게 있는데 여긴 잘 모르겠네 어딘지. 이런 위치를 가지고 뭐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위치에 따라서 뭐 배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지오 코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위도 정도 이런 값들은 있어야지 그런 걸 지오 코딩이나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하려면 그런 그 형태에 맞는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알파벳에 따른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데이터 표현 규칙이나 패턴을 먼저 찾아서 그거를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치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배열이 가장 일반적인 시각화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에 따른 데이터 배열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정렬 방법으로 알파벳으로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계열, 이제 시간. 여기서는 시계열이 없어요. 그죠? 시간에 따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죠? 시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 데이터.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시간 데이터. 시간 데이터를 배열을 먼저 또 고려하셔야 되고, 이건 역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항목별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렇죠? 카테고리에 따라서 남자, 여자, 성별, 그리고 풍선을 어디 1등급에 했나, 2등급에 했나, 3등급에 했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배열하는 게 또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규칙 표현 방법이죠. 네.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그죠? 정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해서 중요나 주제도가 서로 유사한 정보에 적합한 배열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위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죠? 위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가죠? 1이 아니라 갑니다. 데이터 값이나 중요도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네요. 위치에 따른 배열인데 그거에서 위치에 따른 배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게 1이 있고 이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게 공간상의 위치냐, 값의 위치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위치, 알파벳,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위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재배열을 할 수도 있죠. 데이터 배열로 분류된 데이터를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게 패턴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각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단계죠. 네. 그럼 이제 분석을 한번 이걸로 또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론에 근거해서 또 이제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시각화 분석을 만약에 이제 수행한다고 하면 먼저 요 데이터의 어떤 규칙과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데이터 유형과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야 되고 범주나 이제 비율 값을 먼저 비교할 수 있겠죠. 범주나 비율 값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범주형인 거는 이제 범주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범주형이 아까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데이터를 보는 거고 여기 눌렀을 때 이렇게 그죠? 여기 숫자형이냐 범주형이냐 해서
범주형 중에서도 이제 남녀로 일단은 쉬운 걸로 해봅시다. 네, 성별로 해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 만들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범주형일 때는 카테고리가 몇 개인가, 유니크한 게 몇 개인가, 메일과 성이 메일과 피메일이 유니크한 거죠. 유니크한 값들인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비율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 그래프로 보죠. 파이 그래프로 보는 거고요. 그죠? 남녀 비율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 게 이렇게 누적되면서 나옵니다. 얘는 이제 닫고 싶으면 이렇게 닫고. 남녀 비율이 나오죠. 절대적으로 남자가 높은데, 남자가 이제 주로 이런 뭐 성차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는 주로 파란색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파란색, 여자를 주로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각화해서 보기 좋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랑 틀리네요. 여기는 행 카운트 그죠? 여기서 요거는 꺼도 되겠네. 같은 거니까. 네. 메일을 뭐 이런 색깔로 하고, 네. 어쨌든 뭐 이거 색상 또 가지고 남녀차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또 여기 선택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주나 비율 값으로 범주형일 때 비율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값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범주형일 텐데 만약에 숫자형일 때 age일 때는 값의 범위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얘는 이제 끄고요. 그거를 좀 땡길 수도 있죠. 히스토그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떤 범위가 있을 거고 분포, 개별 변수들 혹은 변수의 조합이 갖는 분포 형태를 이제 이게 이제 카운트죠 무조건 수치형, 그러니까 수치형과 범주형일 때 카운트로 이제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또 아셔야 되고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이산형일 때 디스크리트한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연속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하고 있죠. 분포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어디에 몰려 있나라는 거. 20, 30대의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고용령층으로 갈수록 인원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기를 기준으로 데이터 순서를 확인할 수도 있죠. 네.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것들 뭐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또 이제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팟 파이어를 한번 둘러보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둘러보겠습니다. 맥락을 어쨌든 보는 거죠. 범주나 비율값을 비교함으로써 범위, 분포, 순위, 측정, 맥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의 범위를 이제 파악을 하고 분포, 분산이죠. 그 형태를 베어리언스를 판단을 또 하는 겁니다. 그 순위도 뭐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고요. 그 기준으로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게 이제 순위죠. 순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기반 기술 통계들에서 하는 것들, 기술 통계들에서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서 이제 값이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기 숫자 자체보다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상치, 아웃라이어 이런 게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박스 플롯으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박스 플롯으로 만약에 요 페이지에 박스 플롯이 있나요? 봅시다. 여기에서 있고 여기도 나오죠. 근데 여기 설정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연속형 데이터를 이제 상세 정보를 누르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나오고 비어있는 값도 나오죠. 비어있는 값을 이제 뭘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측치 대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 시간의 추세와 패턴을 또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추세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없으니까 시간의 다른 추세와 패턴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계열 데이터도 한번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따른 추사 패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스톱 바이어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추사 패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론 먼저 하고, 이거는 이제 또 데이터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봤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 메뉴나 이런 거 사용법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지 그냥 단순히 툴로서 접근하지 마시고, 네. 이론과 함께 이렇게 시각화를 직접 데이터를 해보면서 파이어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R이나 파이썬 외에도 뭐 태블로가 있죠. 태블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실무감 유료화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는 그런 걸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지. 그런 이제 바이세스 문제만 좀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좀 다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데이터는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시각화죠. 그래서 추세 방향,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추세 패턴, 선형이냐, 지수형으로 증가하냐, 패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속도가 얼마나 급한지 이것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동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나 변동의 폭, 그리고 계절 효과와 같이 어떤 리듬이 있는지 혹은 무작위 패턴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어서 중요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 이게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우리가 분해하죠. 시계열 분석에서 이제 분해를 합니다. 사이클릭한 건 짧은 사이클, 장기 사이클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그러면 이제 정상성인지 아닌지 또 파악해야 돼요. 데이터가 이제 정상성인지 아닌지. 신호가 그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한지. 여기 정상성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죠. 하고 또 무작위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합니다. 중요도 패턴에 있어서 신호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수 사이에 교차나 중첩이 발생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 변화를 나타내는 교차점이 크로스하는 건다라고 하죠. 크로스점이 발생하는 뭐 대선 지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의 지지도가 어떤 분의 지지도를 앞서기 시작했다. 뭐 그 크로스 하는 거고, 이런 거 교차나 중첩 부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또 보는 게 우리가 시각화에서 중요한 그 과정인데 관계와 연결이죠. 관계와 연결.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각 분석, 수학의 관계와 연결. 예외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상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클러스터 및 틈이 있는지, 계층 관계가 있는지를 또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변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상관성, 상관도를 봐야겠죠? 그리고 R값을 봐야 되고, 클러스터 및 틈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개로 군집되는 것으로 보이는지,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빈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시각화부터 해서 한번 데이터를 좀 제가 어떤 데이터를 할지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아마 배우셨던 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시리얼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여기 ML 데이터라고 하면 아마 요 캘리포니아 데이터 UCI 레파지토리가 나올 거예요. 요 데이터 셋. 아키 그 UCI 요 대학에서 그 캘리포니아 대에서 요 주소를 좀 넣어도 여기에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쓰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뭐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요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어더. 그죠? 여기 디폴트 태스크에서 어더 또는 여기 데이터 타입에서 시퀀셜 타임 시리즈 있죠. 그죠? 타임 시리즈를 넣으시면 됩니다.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에 보면은 이제 시계와 관련 데이터들이 쭉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 제일 쉬운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있는 데이터를 뽑아와서 엑셀로 또는 CSV로 변환해서 여기서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샘플 데이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샘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샘플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이제 주식 관련도 할 수도 있고요. 스탁 퍼포먼스 네. 쉬운 걸로 일단 해야 되니까 여기 세일즈 마케팅도 있네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이런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기존 거를 이제 닫을 건지 이런 거를 저장할 건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어디다 저장할 건지 여러분 이름을 뭘로 할 건지 타이타닉 분석 1이다 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폴더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로 기본적으로 얘가 잡히네요. 그죠? 유저 안에 여기로 저장이 되게끔 잡히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홈으로 가셔서 그죠? 본인이 저장하는데 본인의 경로를 뭐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또 삭제하려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값으로 여기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뭐 내보낼 수도 있어요. 내보낼 수도 있고 이 파일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죠. 이미지로 PDF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서 그죠? 얘를 아니면 중복 시각화 그죠? 이 중복 시각화를 클릭하고 다시요. 중복 시각화 아니라 얘를 클릭해서 여기 이제 내보내기가 있죠? 이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상세 시각화 만들기도 있고요. 시각화 최대화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도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페이지에서 요 메뉴 구성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런 메뉴만 이제 따로 이제 할 거고 이론을 먼저 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 좀 데이터를 좀 내보내 볼게요. R을 갖다가 좀 이용해서 이거 지금 R 과정은 아닌데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R에서 좀 가져오는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을 쓰는 분도 있고 못 쓰시는 분인데 뭐 못 쓰시는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요거 스팟파이어 과정이기 때문에 R을 뭐 모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시계열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우리가 이걸 쓰고요. 여기서 그
나일강이라고 있어요. 나일강. 이 데이터가 바로 시각화 데이터인데 얘를 밖으로 write 데이터로 write CSV로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뭐 나일라고 받아서 얘를 CSV로 해서 저장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얘를 어떻게 저장할지가 이제 나오니까 나일강 여기다가 이제 엑스박스 넣으면은 여기가 나일이고 경로를 갖다가 파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뭐 굳이 이거 배경 설명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경로를 내가 EX에다 넣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잡아주면 됩니다. 슬러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일명까지 아마 저장해 주셔야 될 거예요. nail.csv로 할까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나와 있을 겁니다. nail.csv가 여기 들어왔죠? 네. 엑셀로 한번 잘 들어갔는지 열어보고요. 이렇게만 들어갔네요. 네. 데이터를 먼저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했네요. 여기 객체가 아니라 여기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 일단 이거를 불러오면 나일이 데이터 있다. 이 상태 그냥 데이터 요거니까 요거로 그냥 저장했어야 되는데 제가 굳이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걸 지우는 게 리무브니까 리스트로 s 이렇게 해서 지워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요거로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로 그러니까 요 write c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날 투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다시 날로 합시다. 날 이렇게 해서 여기 지우고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 날.csv 다시 이제 열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건 좀 참조해서 좀 넣을게요. 1900 그 1871년도부터 1871년부터 1970년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트 날짜를 넣고 여기다가 1872로 넣으면 인식해서 땡기면 이게 타임이다라는 거고 1970년까지 갔나 봅시다. 네. 갔죠? 네, 이렇게 이게 유량이에요. 나일강의 유량. 그래서 여기가 나일강의 유량이다라고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연도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얘를 다시 컨트롤 S로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CSV로 뭐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꺼서 얘를 다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이제 여기 스팟 파일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죠. 열기에서 로컬 파일로 찾아보기에서 나이를 불러오면 되죠. 나이를 가져오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여기서 누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이라서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로 다시 정리하게 해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 문제가 아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을 여기서 지원이 될 텐데 아마 여기 저장할 때 인코딩을 해서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열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ex 나일인데 여기가 csv
여기서 없네요. 그럼 영어로 이제 합시다. 여기가 이어다라고 하고 플로우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좀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다시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 끌게요. 네. 그리고 얘 저장 얘 그리고 얘를 이제 삭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도 되죠? 네. 플러스 눌러서 네. 로컬 파일 찾아오기 위해서 네.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가져오기 네. 이제 들어왔죠? 네. 다 숫자죠? 이건 이제 시계열이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당연히 밑에 x가 2호가 되고 그죠? y가 유량이니까 그죠? 그래프를 이제 선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플로우가 되는 게 아니라 2호가 돼야 되고 그죠? 이렇게 여기가 2호가 되는 게 아니라 플로우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시계열이 나오고요. 썸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컬럼명의 썸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얘를 제거, 썸을 제거. 여기서 나타났죠. 그죠? 여기서 제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로우만 나오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플로우만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량을 시계열로 밑에 X축에 이제 시간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그 시간에 따른 추세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정상성이다라고 해요. 정상성 데이터인지 비정상성 데이터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기 일정해야 되죠. 여기 일정해야 되고 평균이 또 일정해야 되죠. 그걸 우리 정상성 데이터다 하고 그 정상성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신호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가뭄이 있었겠죠. 유량이니까. 그때는 뭐 폭우가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개념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간에 따른 추세와 패턴을 했고 관계와 연결 여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